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 궁금증 해결사 어쩌다 경제입니다. 벌써 두 번째 뉴스 시간이네요. 복잡한 경제 뉴스 저희가 옆집 친구처럼 아주 쉽고 친근하게 풀어드릴게요. 네, 핵심만 쏙쏙 뽑아서요. 자, 오늘 어쩌다 경제가 준비한 소식들 바로 시작해볼까요? 먼저 국내 소식부터 좀 볼게요.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요. 연율로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30%나 급등했다는 소식이 있네요. 네, 맞아요. 이데일리에서 나온 소식이죠.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거 정말 걱정되는 수준 아닌가요? 네, 연율 30% 상승은 분명히 좀 강력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.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급등세가 정부의 정책 선택지를 아주 좁히거든요. 정책 선택지요? 네, 금리를 올리자니 이미 가계부채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대로 두자니 또 자산 거품이 걱정되고 뭐랄까 그 정책 딜레마 상황에 더 깊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. 정말 쉽지 않은 문제네요. 그런데 또 시장에서는 다른 움직임도 있어요. 코스피 지수가 개인 투자자분들 있잖아요. 이분들이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해서 3,100선을 다시 넘어섰다는 소식이에요. 네, 뉴스웍스랑 다음 금융에 나왔죠.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네,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확실히 지수 상승을 이끈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이게 뭐랄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정말 추세적인 상승의 시작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신중할 필요는 있겠네요. 그리고 이런 개인 매수세가 혹시 너무 과도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 이른바 B2는 아닌지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. 그래도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. 4월 출생아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9% 늘면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. 매일경제랑 서울경제에서 봤어요. 혼인 건수도 같이 늘었다는데 이 정도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좀 보이는 걸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물론 10개월 연속 증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이긴 합니다. 하지만 이게 정말 추세적인 반등인가? 아니면 혹시 코로나19 같은 걸로 미뤄졌던 출산이나 혼인이 그냥 일시적으로 좀 몰린 결과인가? 이건 아직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는 거죠. 그럴 수도 있겠군요. 네, 저출생이라는 아주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. 이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해외로 눈을 좀 돌려볼까요? 국제결제은행 BIS라고 하죠.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는 소식이에요.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.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? 그 BIS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같은 곳이잖아요. 네네.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. 만약 이게 아주 널리 쓰이다가 특정 코인에 문제가 생겨서 대규모 인출 사태, 그러니까 코인런 같은 게 발생하면요. 이게 약속된 가치를 못 지키게 되고 그 충격이 은행 같은 기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 위험성 때문이죠.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그게 100% 보장되는 건 아니군요. 그렇죠. 그 안정성이 항상 담보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우려입니다. 그런 위험성이 있군요. 자, 한편 또 다른 소식입니다. 글로벌 거대 기업 아마존이요. 영국에 앞으로 3년간 무려 7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. 와, 74조 원이요? 엄청나네요. 네, 스카이뉴스랑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는데요. 물류센터도 새로 짓고 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기대된다는데 이건 참 긍정적인 소식이네요. 네, 그렇죠. 영국 경제에는 분명히 활력소가 될 겁니다. 이런 대규모 투자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니까요. 다만 이런 빅테크 기업의 투자가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. 그것도 그렇겠네요. 네. 마지막 해외 소식입니다.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서둘러 내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는 소식이에요. 조선일보랑 AP통신 보도인데요. 당분간은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. 이런 의미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빨리 금리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죠. 파월 의장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신중한 거군요. 네. 이 발언 때문에 당분간은 좀 높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고요.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에 계속 영향을 미칠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.
네, 그렇군요. 오늘 국내외로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. 자, 그럼 오늘 뉴스에 나온 용어 중에서 딱 두 가지만 골라서요. 여러분이 일상에서 좀 써먹으실 수 있도록 저희 어쩌다 경제가 아주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. 네, 좋습니다.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. 이건 이름 그대로 가격이 안정적인 코인인데요. 그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엄청 오르내리는 게 아니고요. 미국 달러 같은 실제 돈이나 자산의 가치를 딱 묶어놔서 1코인이 거의 항상 1달러 가치를 갖도록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거의 가격 변동이 없게끔 만든 거군요. 네, 맞아요. 우리가 쓰는 상품권처럼 액면가가 딱 정해져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겁니다. 아, 상품권 비유 좋네요. 네. 그래서 이걸로 이제 물건값도 치르고 뭐 송금도 하고 그런 미래를 기대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용어는 뭔가요? 자, 두 번째는 연방준비제도, Federal Reserve, Fed. 보통 줄여서 연준이라고 많이 부르죠. 네, 연준 많이 들어봤어요? 이건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.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하는 일은 미국 전체 돈의 양, 그러니까 통화량을 조절하고요.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미국 중앙은행인데 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죠? 아, 그건 미국 경제가 워낙 세계 1위이다 보니까요. 이 연준의 결정 하나하나가 전 세계 주식시장, 환율, 금리 뭐 이런 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. 오늘 파월 의장 발언에 전 세계가 주목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. 아하, 그래서 연준의 움직임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하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저희 어떠다 경제가 전해드린 이야기 여러분 어떠셨나요? 혹시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어떠다 경제에서 이런 주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. 저희가 다음 방송 준비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. 경제가 너무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분들이 계시다면요. 저희 어쩌다 경제를 들으시면서 이제 경제 뉴스 좀 알겠다 하고 작은 자신감이라도 얻으실 수 있다면 저희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. 매일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가는 어쩌다 경제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내일 더 알차고 유익한 경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